사기에는 천재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천재가 12살짜리 외교관이 하나 있습니다. 감라라고 하는 감씨입니다. 감라라고 하는 12살짜리 천재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년을 누가 알아보냐 그러면 여부리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부리한테 이 감라가 나를 연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부리가 네 어린 놈이 뭘 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감라가 이러쿵저러쿵 정세 분석을 쫙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보통이 아닐세? 그래가지고 사신을 교체를 해서 감라를 보냅니다. 외국으로. 그렇게 해서 12살짜리 천재 외교관이 자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외교관 이름이 감라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참 자라나고 한참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을 뽐낼 때 그 싹을 밟아버리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린 나이에 이거 내가 했다, 이게 내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칭찬하고 북돋워줘야 됩니다. 나쁜 짓이 아니면은 그죠?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으로 나쁜 짓이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와 그 기발한 생각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게 북돋워줘야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된다, 낫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 저는 그 청출어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홍출어람 해야 된다. 푸른색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남색이나 쪽빛색이나 똑같거든요. 다 푸른색 계통입니다. 좀 더 푸를 뿐이죠. 제자가. 근데 같은 푸른색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세상은 같은 색에서 같은 색 나오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거 나와야 됩니까? 푸른색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출어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창의력이고, 그게 독창성이고, 그게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그러려면은 부모나 스승들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 생각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재가 아니라고 해서 내 자식과 젊은 친구들도 인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인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인재를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키워주면 인재를 키워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개 코치들이나 감독들 보면은 지금 요즘에 월남 박항서 감독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공 못 쳤어요. 별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코치들이나 감독들 보면은 뛰어난 선수들을 감독으로 모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지 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양반도 옛날에는 별로 이름 없는 선수였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특히 부모 역할들이나 기성세대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다른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없으면은 인제 들어줘라. 그러니까 한번 안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예를 들면은 이제 추석이 가까워졌으니까 손자 손녀들 오면은 할아버지하고 쫓아오면은 할아버지한테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근엄한 표정으로 야단치지 말고 들어주고 안아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용돈까지 주시면 더 좋고요. 그죠? 사마천 사기에는 곳곳이 다 인재들에 관한 고사성어고 인재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재미난 게 계명구도입니다. 계명, 닭이 운다라는 뜻이고 개가 훔친다라는 뜻이죠. 여기는 맹상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맹상군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억류시킵니다. 못 가게.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까 해서 자기 자신을 억류하고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감옥의 문, 감금당에 있는 요 문 열쇠를 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진나라 왕이 가장 아끼는 첩한테 로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첩이 여우 겨드랑이 틀로 만든 겉옷,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명산군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명산군이 진나라로 오면서 그걸 왕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첩이 그걸 탐을 내는 거야.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이 잠바가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명산군이 데리고 온 수행원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가서 훔쳐갖고 오겠다 라는 거예요. 다른 명산군은 전국시대 때 4명의 유명한 공자 가운데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때 이 사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집에 식객을 3,000명씩 거느렸다. 식객 3,000을 거느렸던 사람. 그러니까 온갖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늘 멸시를 당한 거야. 뭐 별다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훔쳐오겠다라고 자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무슨 재주가 있는가 봤더니 개 흉내를 잘 내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 왕 침실에 조용히 침범을 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개 흉내를 내면서 침입을 해서 그 여우 겨드랑이 털로 된 옷을 훔쳐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첩한테 줘서 풀려납니다. 말을 달려서 이제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진나라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국경 문이 닫혀 있네, 성문이. 뒤에서는 쫓아오고, 성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 성문은 언제 여냐 봤더니, 닭이 울어야지 성문을 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뚜렷하게 시계가 없으니까, 닭이 울면은, 첫 닭이 울면은 이제 성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첫 닭이 울려면 아직 멀었어. 그때 수행원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닭 울음소리를 흉내를 냈더니 주변에 있는 닭들이 전부 다 아침인 줄 알고 다 따라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성문을 열어줘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구도입니다. 아주 얼마나 재미나요, 그죠?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재주라도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뭐 그런 쓸데없는 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구박 주지 말고 그래 그것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그죠?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재에 관한 고사 가운데 제일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난 고사가 모수자천입니다. 모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재가 알아주질 못해가지고 내가 인재요라고 스스로 추천합니다. 이 모수자천의 고사성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이 고사를 썼어요. 무슨 고사를 썼냐면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2번을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대선 출마할 때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인용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비서관들을 쭉 임명을 할 때 청와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비서관을 감사원 출신인가 하는 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 살림을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는 역대로 전부 다 최측근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자금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잘 아시는 문고리 3인방 이런 존재들입니다. 거기가. 근데 뜻밖에도 그냥 공무원 출신을 임명을 하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저런 인재를 찾아냈냐. 그러니까 대답이 낭중지추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인 평원군이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평원군이 초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조나라가 위기 상황에 몰리는 바람에 초나라에 가가지고 구원병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임금이 평원군의 인맥이 인프라가 넓으니까 3,000명, 식객을 3,000명씩 건드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갔다 오시오.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수행원 20명을 뽑습니다. 19명까지는 잘 뽑았는데 한 명이 안 골라지는 거야. 그때 모수가 나와가지고 나 좀 데려가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모수 자천입니다. 그랬더니 평원군이 당신은 내 집에서 밥을 얼마나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3년 얻어먹었대. 아니 내 집에서 밥을 3년이나 얻어먹었는데 나는 당신이 뭘 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뭔가가 성과가 재능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삐져나오게 돼 있는데 뾰족한 걸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끄트머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인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재는 어디다 갖다 놔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은 3년이나 내 밥을 얻어먹었는데도 내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너를 데리고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처낭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모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은 삐져나오기 마련인데 낭중지처 아니요라고 평원군이 얘기하니까 모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긴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언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긴 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주면 탄력 인출 바로 삐져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특 그 말견이다. 그 끝만 삐져나오는 게 아니고 송곳이 통째로 삐져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수를 데리고 갑니다. 모수를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수가 수행원 20명 가운데서 8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초나라로부터 구원병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평원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지설이 강우 백만지사다. 세치의 혀가 백만대군보다 더 강하구나. 내가 앞으로는 사람에 관한 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수를 몰라봤다 이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보다도 더 무겁고 더 중요하면 이게 구정대려입니다. 구정도 마찬가지 다 솥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솥보다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모수 자체는 굉장히 씁쓸한 고사성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수는 스스로를 추천해서 인정을 받아서 출세를 했지만 자천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재들이 우리 사이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걸 가로막는 요인들이 학연이요, 지연이요, 혈연이요, 교회연이요, 군대연이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도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비아냥거립니다. 다른 해군이나 공군들은 육방부라고 육군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전은 육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중전과 그 다음에 항공모함, 해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지금 너무 비대하다는 거죠. 이것도 일제시대 때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비대함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5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거든요. 전국시대 때 유명한 병법 전문가인 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군대는 숫자가 아니라 정예병에 딸려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신에 관해서 소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국사무쌍이다. 쌍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둘도 없는 나라의 선비다라는 뜻이니까 나라에서 으뜸가는 인재다라는 표현을 국사무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인재에 대한 찬사 가운데서 저거보다 더 큰 찬사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둘도 없다는 얘기다.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쌍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와리회양이라고 하는 재미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밤이라는 사람이 동해군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누워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양이라고 하는 지역을 부탁을 하면서 황제가 이 무제가 그밤에게 당신이 동해군을 누워서 잘 다스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양 가서도 잘 다스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와리 회양이라고 합니다. 누워서 회양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다스릴 때 리더가 모든 걸 다 일일이 자기가 챙겨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밤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잘 배치를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다스린 겁니다. 손 놓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순리 열전이라고 하는 이 열전 속에 사마천이 재미난 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를 합니다. 서문표라고 하는 위나라의 이 관리는 업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조금만 법을 어기면은 목을 베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공자님의 제자인 복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담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정자산이라고 하는 정나라 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를 얘기를 하면서 정나라를 다스리는 정자산의 정치와 그 다음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다스렸던 서문표와 그 다음에 아주 인자한 방식으로 다스렸던 복자천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삼불기, 세 가지 속이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불기란 얘기는 석삼자, 안일불자, 속일 기자, 우리 사기친다 할 때 기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업을 다스리고 담보를 다스리고 정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속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세 가지 경우를 듭니다. 하나는 차마 속일 수 없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불감기, 차마 속일 수 없다는 불인기라고 합니다. 차마 속일 수 없다. 그 다음 불감기, 감히 속일 수 없다. 감히. 그 다음 불능기,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서 이 가운데 제일 수준이 높은 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감히 속이지 못한다, 차마 속이지 못한다, 속일 수 없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최고의 경지는 뭐겠습니까? 속일 수 없답니다. 불능기입니다. 왜? 감히 속일 수 없다는 속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속이는 겁니다. 감히 못 속여요. 불인기는 속일 수 있어요. 너무 착하니까 우리 군수가. 그런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차마 속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정자사는 불능기입니다. 속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이 세 사람의 유형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밤이라는 사람이 와리회양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속에는 재미나게도 누워서 한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기용함으로써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억압적인 방법이나 또는 불인기처럼 너무너무 착하게 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결국 인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